자, 사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DSLR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찍어서 이제 올려놓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뭐가 좋은 거냐면요, 그 상업적인 요소들이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찍은 사진이 있죠. 그거 자선 사업하려고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그 사진을 팔아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내가 힘들게 찍었던 사진들을 좀 공유를 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라고 돼 있는 거 하고 일러스트.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시는 거에 이제 얘가 들어가 있죠. 일러스트랑 벡터랑 이제 같은 말인데, 자, 일러스트는 이제 뭐냐면 그 사파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요, 사파라고 돼 있는 건데, 이제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죠. 그래갖고 그걸 쓸 때 이제 뭐냐면 그 파일 포맷 방식이 벡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벡터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 캡처 받은 걸 하나를 보고 계시죠?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확대를 하면요, 이렇게 해상도가 깨져버려요. 해상도가.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외형 있죠? 그 자체가 이제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트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맵 방식으로서 이제 화면 자체가 계단 현상이 남으로써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할 때 이제 이 벡터를 쓰는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흔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하시거나 어디 가서 뭐 드실 때 있잖아요. 그 뭐 보고 가요? 주로 이제 간판 보고 가시죠. 간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도 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드시는데 다 간판이 있잖아요. 자, 간판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대부분 뭘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림은 인식을 못해도 글자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 글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써주는 게 이 벡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을 확대를 시키던 확대를 시키지 않건 그 상태로 이제 보여지는 형태 있죠. 그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열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있죠. 사진이 있는데 얘를 지금 상태에서는 별 이상 없이 보이죠. 근데 얘네들을 확대시켰을 때 이렇게 형체가 깨지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통틀어서 비트맵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벡터라고 돼 있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얘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실 건데, 그 일러스트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그린 건데요. 지금 이거는 그린 건데, 얘를 이제 아까처럼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은, 네, 화면 뚜렷하게 나오죠. 이런 상태를 이제 통틀어서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만드시게 되면은 얘네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네.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 만들 때 포토샵보다는 주로 일러스트 있죠. 일러스트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프로그램이 일러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크닉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요. 이 창작하는 능력이랑 그리고 보는 눈은 여러분들 노력력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지금 12분이 계시는데 12분의 그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있죠. 그 실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걸로 판가름이 날까요? 그 여러분들 스킬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아요. 프리미어 에펙이 영상 편집하는 게. 그러면 나중에 뭐냐면요, 같은 기술이라고 치면요 그 디자인이 이쁜 게 좀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라고 감안하고 생각을 하실 때. 그래서 그 수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각각 생각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은 20년 넘게 각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오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똑같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 모여갖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죠. 팀을 만들어도 생각은 똑같을 수 없어요. 다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볼 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뭘 봐요? 결과물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프리미어랑 에펙 말고 일러포토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러포토를 잘 해내야지 프리미어 에펙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값이라고 해도요,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더 좋은 게 좋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반에 수업하니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무조건 그 유튜버를 하시던 취업을 하시던 포트폴리오는 나와야 돼요. 무조건. 포트폴리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주된 목표는 첫 번째 취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하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이제 좀 보시라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얘만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를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까 공모전 말씀 한번 드렸죠. 자, 그 공모전은 이렇게 싱굿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은 어차피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싱굿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 통합 검색 여기나 아니면 통합 검색으로 UCC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하시게 되면 자, 공모전 분류별 현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쪽 있는 데서 UCC하고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그 현재 진행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공모전 있죠.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 단위별로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공모전 진행하실 때 이제 혼자 하셔도 상관없는데 혼자 하시게 되면 좀 힘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자, 두세 분 정도 이제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희 반 정원이 지금 12명이죠. 그러니까는 총 3명씩 하셔갖고 4조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공모전에 이제 응모기간은 대부분 한 달이나 길게는 2달, 3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강이 8월 달이잖아요. 맞죠? 8월 9일인가 종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포트폴리오 하는 기간쯤 해갖고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식적으로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냐면은 자, 6월 그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이제 기간은 언제부터냐면요.
포트폴리오가 조금 짧게 잡혀져 있거든요. 기간으로는. 그래서 조금 땡겨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건데, 그 종강하는 달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요. 대략 이제 포트폴리오 만드시는 거는 한 7월 중순 정도 있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순에 포트폴리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모전 있죠. 그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하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픽사베이 먼저 말씀드리고 이 공모전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영상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게 이제 좀 많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VLC라고 검색 한번 해보실까요? 이 미디어 플레이어로 이제 그 얘를 검색해서 이제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VLC라고 되어 있는 거 검색을 하시면, 자, 지금 이제 뭐 개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맥이랑 PC랑 이제 맥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학원에서는 이제 PC로 배우죠. 근데 집에서 이제 맥으로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위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미디어 플레이어 있죠.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제 윈도우에선 정식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쓰고 있는 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고, 맥에서는 킥타임이죠. 공식적으로 있는 게. 근데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 맥용이랑 PC용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는 그 영상 하시면서 얘를 재생하거나 하실 때 얘를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로 이제 구두로 말씀드렸던 것들 나중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영상에서는 세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프리 프로덕션, 그 영상을 준비하는 단계 과정 있죠. 그 상태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자, 기획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콘티, 이 세 가지 정도 있잖아요. 얘네들을 작성하고 필요한 소스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형태의 그 준비하는 단계 있죠. 그게 프리 프로덕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그 상태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컨펌 받는 게 포스트 프로덕션, 이 단계예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VL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VLC라고 되어 있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픽사베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 사진하고 일러스트 이쪽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얘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상 검색하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 위에 그 메뉴 있죠? 메뉴 있는 데에서 비디오 선택 한번 하시고, 비디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은, 이 영상을 왜 검색해서 써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하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지나가는 영상이 필요한데 그거 촬영할 수 있으세요? 못 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찾아서 써야죠. 자, 여기다가 그 검색창에다가 지하철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지하철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그 회색으로 배경화면이 쳐져 있죠. 여기 밑에는 영상들이 좀 여러 개가 있고요. 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여기는 유료예요. 위에 있는 거는 얘가 구매를 해줘야 돼. 근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쓰셔도 돼요, 상업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상 하나가 그 2만원씩이라고 가정을 할 때, 만약에 30개를 쓰신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자, 무료로 쓸 수 있는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촬영해야겠죠.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스들을 찾아보시고 이제 쓰시는 게 상당 부분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드리면 되니까요. 자, 어떻게 돼요? 그 $20로 이제 이미지 및 비디오 또는 음악 트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 다 나오시죠? 이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 아까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640, 360, 962, 540, 1280에 720, 1920, 1080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선택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16대 9라는 비례 있죠. 그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비율이 16대 9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얘가. 가로가 16, 그 다음에 세로가 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례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NCS 하실 때도 이제 나오실 건데, 그 유튜브에 이제 한 번이라도 올려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요즘에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사이즈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FHD라고 해서 풀 HD 있죠. 그걸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단 사이즈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하실 때. 자, 나머지 이제 2K나 4K 있죠. 그것들은 이제 사이즈가 다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찍고서 작업하시려고 하면 조금 힘드시니까 일단은 이 사이즈부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920, 108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즈. 네, 요거는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즈가 있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제 한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는 화면 있죠. 그게 이제 이 사이즈들이거든요. 그래서 1920에 1080이라는 사이즈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픽사베이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자, NCS 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2D, 3D 이제 그래픽 제작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 받으신 거에 다 있는 거예요. 내용은. 네, 그래서 이 NCS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뭐랄까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최소 이제 고등학교부터 뭐 많게는 대학원까지 교육 받으셨던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학교 가서 학습할 때 교과서라는 걸 봤잖아요.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술 시간을 이제 교과서로 전부 다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습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을 학습함으로써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D 그래픽하고 3D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2D 이미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나오는데, 이미지 제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 다음에 1-2는 2D 이미지 합성 보정. 합성이란 건 이제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제가 날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우주 사진에다가 저 사진을 이제 같이 넣어놓고 그 어색하지 않게
한 장의 화면으로 만든다고 하는 걸 이제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1-3의 타이포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져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간혹 가다가 운전하실 건데, 저희가 운전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찾아가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어떤 걸 보고 찾아가게 되죠? 이정표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자, 몇 킬로만 가면은 뭐 휴게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정표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가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갈 때 이미지가 아니고 텍스트 있죠. 텍스트로 얘네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이제 얘를 인식을 시키면은 글자가 모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고 인지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글자로 되어 있는 그래픽 형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타이포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이포그래픽.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하고 타이포그래픽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원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랑 평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얘하고 이제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 보시고 복습하시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얘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 자, 2D 그래픽 구성 요소 이제 나오죠. 일러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습하게 될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파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된 게 이거 같아요. 주제를 상징적, 풍자적, 해학적, 설명적, 장식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틀어서 사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러스트. 자, 그 다음에 사진.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상이 되는 거죠. 사진 한 장 한 장에 모여서 이제 영상이 되는 거고요. 타이포그래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자, 포스터, 광고, 표지 등 이제 여러 가지 편집물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타이포그래픽을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런 것들 보고서 이제 가게 되죠.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고요. 이런 모양이었고, 잠시만요. 얘네들은 이제 이런 모양이 없고요. 자, 글자만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보세요. 얘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저게 뭐 해놓은 거야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겠죠. 또는 여기다가 나름대로 뭐 평양이나 모스크바라고 해서 이제 그려놨는데 사람들이 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글자처럼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타이포그래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글자 얘기가 또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 하실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눈누라는 폰트 있죠. 검색 한번 해보실까요? 눈누 폰트. 자, 이것도 이제 영상 편집하거나 디자인할 때 이 폰트 모양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폰트도 똑같이요. 저작권이 있어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폰트를 이제 잘못 쓰게 되면은 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경험을 했던 건데 폰트 2개 잘못 썼다가 벌금 600만 원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도 이제 무료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폰트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예요. 눈누 폰트 있죠.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자, 폰트를 받아가지고 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폰트 여기에 있는 폰트들은 대부분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글자에다가 모양의 변형만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타이포그래픽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 얘기를 했는데요. 타이포그래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짤막하게 숏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거죠. 어떻게 되냐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잘 보이고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한글을 알면은 언어적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픽셀. 자, 픽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디스플레이나 이제 컴퓨터 있죠.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있죠. 컴퓨터 있죠. 전부 다 얘로 구성되어 있어요. 픽셀. 이제 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단이 있어요. 뭐냐면 100%일 땐 상관이 없거든요. 얘가 100%일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110% 정도 이상을 가지게 되면요. 화면에서 얘는 해상도가 떨어지게 돼요. 해상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확대를 시켰더니 얘가 이제 멀리서 보면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화면이 좀 뭉개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픽셀 단위로 이제 컴퓨터를 이루고 있거든요. 컴퓨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맵이라고 돼 있는 걸로 이제 비트맵이라고 돼 있는 게 이 픽셀을 가지고 있고 이 픽셀이 영상에서 이제 화면 단위를 이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해상도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1920에 1080이라고 돼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좀 전에.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크기 있죠. 이만큼. 이게 이제 1920에 1080 사이즈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화면이 16대 9 비례 1920에 1080 픽셀이 돼 있는 사이즈거든요. 얘 자체가. 그래서 모니터에서 이제 가로 1920개 그리고 세로 1080개 이제 픽셀로 나타낸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1픽셀이 1920 가로는 1920개가 있는 거고 세로는 1080 108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이제 픽셀로 나타내는 거고요. 보통 이제 72 dpi 또는 96 dpi 이미지를 이제 사용한다고 나오는데, 자, 저희는 이제 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1대1 해상도 사이즈는 72 dpi라고 돼 있는 거예요. 1대1이 무슨 말이냐면은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 가지고 있는 크기 있죠. 그 크기랑 똑같이 보이는 게 이제 1대1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상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1대1 사이즈 72 dpi 있죠. 이거는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쇄물, 이 편집 디자인은 또 달라요. 얘가 이제 어디를 갔을 때나 이제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최고로 이제 퀄리티가 될 수 있게끔 보이기 위해서 300 dpi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써요. 자, 이거 오타예요. DIP 아니고요. dpi예요. 여기 있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자, 이거부터는 이제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포토샵 한번 열어주실까요? 포토샵. 포토샵 잠깐 열어주시고요. 포토샵을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포토샵 다 열어보셨죠? 그 문 여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단축키는 좀 자제하고 메뉴 있죠. 메뉴 있는 것들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 있는 데다가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폴더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우리 간략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모션 그래픽. 자, 언더바 해놓으시고요. 그 본인 이름 한번 써주실게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해놓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저장해놓고 이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소스를 되게 대량의 소스들을 만드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작업하시거나 이 폴더 있죠.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형태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까 저하고 제가 말씀드려갖고 다운로드 받으신 거 있죠. 그거 한번 넣어주실게요. 자, 0616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일러스트하고 포토 이렇게 써놨죠. 자, 얘를 이제 잘라내게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주실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소스들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보시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포토샵 다 여셨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보시냐면요. 자, 상단에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소스들을 열어줄 때 이제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거 있죠. 거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누르시고 자, 포토 폴더 있죠. 포토 폴더 보시면 01번 있죠. 거기서 자, 이미지 이제 아무거나 열어보세요. 여기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걸 여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미지 열어서 이제 봐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자, RGB라고 이제 써 있죠. 이쪽 보시면요. 여기서 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의미를 하냐면요. 얘는 색상 모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를 한번 해보신 건데, 자, 색상 모드 CMYK RGB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얘네들은요 이거예요. CMYK, 세르리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네 가지 색상값 있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CMYK이고,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빨간색, 그린색, 블루 색상인데, 자, 이제 그 큰 차이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CMYK는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색상 4개 있죠. 4개를 더하게 되면 검정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GB는 빛의 색상이에요. 자, 빛의 색상이기 때문에 얘는 더해지게 되면 흰색이 나와요. 흰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학원에서 지금 이 빛 때문에 얘가 보이는 거죠. 형광등이라는 빛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형광등을 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되죠. 그 똑같은 원리인데, 저희가 이제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오전 오후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이 되면은 시커매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을 끄잖아요. 어떻게 돼요? 시커매지죠. 자, 이 빛의 색상이 이제 뭐냐면 이 RGB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는 실습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이제 제일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은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그 RGB 색상 값은 이렇게 돼요. 자, 레드가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얘 최대값 255. 그리고 그린도 최대값이 255가 돼요. 블루도 이제 최대값이 225가 돼요. 255. 근데 이제 또 뭐가 틀리냐면요, 얘가 CMYK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세르리안 C 100 M M100 Y 옐로우 100 K 블랙 1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요, CMYK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사물 있죠. 이런 것들의 색상값이 CMYK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거 있죠? 잠시만요. 자, 이 책 있죠? 책 받으셨죠 오늘?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죠. 왜냐면 이거를 디자인한 거를 얘네들을 출력해서 나와서 이게 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출력물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진 찍으면 필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찍어가지고 현상했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 4개의 필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르리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4개의 필름이 각각 한 번씩 찍어줘서 총 4번이겠죠? 4번 찍어가지고 이 색상값을 만들어서 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인쇄에 대한 색상값 있죠? 그게 CMYK예요. 세르리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자, 그래서 CMYK이고요. 그게 이제 적당하게 그 색상값이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합쳐졌을 때 저 색상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색상값은 어떻게 되냐면 쟤네 4개를 더하면요 색상값이 블랙이 나와요. 근데 빛의 색상은 틀린 거예요. 3가지 빛이 모이는 거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있죠. 얘네 이 3가지 색깔이 그 3가지 빛이 합쳐지면 흰색이 나와요. 그게 달라요. 보셨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했던 말이 이제 밑에 나오죠. 자, 잉크의 비율로 이제 색을 나타내는 인쇄용 모드,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사용하는
감산 혼합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GB 모드는 색의 수치로 나타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여러분들 보시는 것들 있죠. 이 스크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감산, 가산, 이 차이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감산이라고 하면은 그 감과 삼각비 뭐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감은 빼는 거고 가는 더하는 형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고, 모두 0이면 검은색, 모두 255이면 흰색이다라고 이제 나오죠. 색깔 더했을 때 얘가 이제 흰색, 빛의 색상으로 이제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포토샵 있죠. 포토샵에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요, 그 지금 있는 거에다가 한번 활용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통일할게요. 각각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어도비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은요, 윈도우에 얘를 가지고 있어요.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상단에 쭉 보시면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페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페인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페인팅. 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UI가 바뀌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저하고 이제 똑같이 다 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셨죠? 똑같이. 프리미어 에펙트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쪽에. 자, 레이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제 하나씩 올려가지고 얘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줄 때 있죠? 그때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색깔 한번 칠해볼 건데, 백그라운드라고 써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메모지 같이 생긴 거 있죠. 얘를 하나를 눌러주시면요, 그게 나올 거예요.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창이 나올 거거든요. 얘 한번 눌러보실게요. 얘 눌러보시면, 자, 레이어 1이라고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생성이 되셨을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은, 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자, CMYK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CMYK. 자, 우리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이것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CMYK라고 얘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통틀어서 툴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툴바 있는 데서 이렇게 생긴 모양 보이시죠? 자, 이런 모양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색깔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 색깔 있죠? 여기. 얘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이쪽 모양 있는 거 더블 클릭 한번 하실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그 색상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HSB, RGB, CMYK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저희가 CMYK 확인하려고 한 거니까요. 자, 여기 CMYK에다가 다 100% 한번 입력해 주실게요. 100, 100, 100, 100 전부 다. 그럼 무슨 색깔 나오는지 보시다시피 검정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검정이 아니고요. 약간 좀 어두운 검정 있잖아요. 좀 더러운 검정 색깔 있죠. 그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100.
자, 근데 이제 100을 썼는데 100이 좀 안 쳐질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웹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한번 해주세요. 체크 해제 해주시고 여기다가 써주세요. 자, 이제 여기 위에 어떻게 됐어요? 검정색 나왔죠? 자, OK 눌러주시고요. 얘를 이제 검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상단에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가시면은 처음 번에 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셀렉트 선택했을 때 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 선택을 하시면은 이 레이어가 선택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선택하지 않았을 때와 선택했을 때 차이점이 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돌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검정색 한번 칠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에디트에서 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 한번 눌러 보실게요. 에디트 필 눌러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하시냐면은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꿔 주실게요.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검은색 있죠? 검은 색깔 칠해졌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셨죠? 그 색상 값을 4개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검은색이 나온다. CMYK. 인쇄 색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도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은 색깔이 되는 걸 한번 칠해 봤고요. 자, 다시 이제 셀렉트 가시면은 여기 셀렉트 밑에 올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쪽 밑에 보시면은 디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디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얘를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했던 게 해제가 될 거예요. 자, 얘 한번 눌러주세요. 자, 선택이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RGB 색상값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여기 밑에 있는 레이어 있죠?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거 눌러가지고 레이어 하나 생성해 놓으시고요. 자, 레이어에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 갖고요. 얘도 이제 RGB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11시까지 오시면 돼요.